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루 미뤘던 주제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3차 충돌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가 안 좋은 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일단 지금은 충돌이 재현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잠재되어 있던 두 사람의 충돌이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출마를 하고 싶어요. 이미 출마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한동훈이 출마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출마해야 되겠고 어떤 놈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고 막는 자와 가려는 자가 충돌하게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3차 충돌이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 윤석열과 한동훈 3차 충돌 임박입니다. 한동훈은 당대표에 나가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막고 싶고, 단순히 막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지가 뭘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마도 한동훈의 약점을 들추겠죠.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약점은 한동훈의 자녀 문제겠죠. 아들과 딸. 딸의 입시 문제, 아들의 학폭 문제. 둘 다 폭발력이 엄청 커요.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문제는 한 해, 두 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내용이 상당히 선명해졌어요. 따라서 이 한동훈 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사형 선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이 할 거라고. 한동훈이 계속 바득바득 우기고 당대표 나간다면 윤석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은 가만히 있을까? 또 아니겠지? 그러면 이것이 3차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둘의 갈등이 그냥 약간은 그냥 일반적인 충돌이었어요. 감정 다툼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목숨 건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전쟁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되는 겁니다. 3차 충돌 임박. 한동훈은 꼭 나가고 싶어해. 근데 윤석열은 무슨 수를 써서도 막고 싶죠. 지금 윤석열은요, 한동훈에 대해서 되게 열받아 한답니다. 대놓고 그 새끼가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격한 반응, 약간 쌍욕까지 섞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꽤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게, 들었다는 사람이 꽤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말을 했다라는,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상황도 되게 다양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꽤 한동훈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 있고,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꽤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한테 표출했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측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사석에서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 상당한 서운해 하더라. 한동훈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사람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다른 사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상황과 이 사람이 말하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윤석열이 꽤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유는, 그러니까 뭐, 들은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가 선거 때 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윤석열 쪽이 기분 나쁜 거는 여기 있다는 거야. 내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기분 나빠하는 거는 한동훈의 태도인 것도 있지만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대안론이라는 거야. 한동훈 대안론이 이렇게 떠도니까 윤석열로서는 그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윤석열은 거의 공개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윤석열이 만나자 하는 거는 못 가, 나 아파서 못 가 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우수수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못 만난다, 용산에 못 간다 라고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가지고 밥 먹고 우리 또 봅시다, 자주 봅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심지어 김은국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아프다는 애가 졸라게 많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네. 그죠? 진짜 싸돌아다니잖아 봐. 계속 목격담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좀 미뤄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자, 본인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지 입에서 안 나왔을 뿐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 세력, 한동훈 쪽 세력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럴 수 있는지 상황을 타진해 보기는 했을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표현이 참 재밌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의사는 뭔데? 내 의견, 내 생각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화법 중에 하나예요. 지가 다른 사람 시켜서 그 말이 나가게끔 그런 액션이 벌어지게끔 해놓고 내가 한 행동 아니다, 내가 한 말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한동훈의 지금 화법이나 행동 양식이 딱 그래요. 어떻게 보자면 이중 플레이를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양상이 꽤 눈에 띕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한동훈은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치에 돌아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성과가 있을까? 이런 걸 이렇게 추판을 뚱기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한겨레 신문에 단독 기사가 납니다.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대. 민심이 부른다면 나 나갈 수 있지 라고 했다는 거야.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라는 뜻을 측근들한테 밝혔대.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납니다.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하면 몇 사람 딱 떠오르죠. 뭐 김경률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사실상 한동훈이 자기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정치에 복귀하려고 하는, 잠시 물러났다가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대신 말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딱 현장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다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한동훈이 지금 현재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야, 측근들한테. 민심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친한동훈계 인사는 이날 한겨레 신문에 한 전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가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정치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이 볼 때는 지가 윤석열하고 싸우면 이기겠다 이거지. 보수층의 지지가 높다라는 건 뭘 말한다? 사실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석열을 버렸어요. 언제든지 선수 교체를 하고 싶어해. 선수 교체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내주지 않고 선수 교체가 가능하면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교체 선수가 필요하죠. 그 교체 선수로 지금 보수층, 수구층에서는 한동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거의 확실시돼요. 윤석열은 이미 버려졌어. 어쩔 수 없이 싸매고 있지만 보수층마저 윤석열을 버리게 되면 윤석열 진짜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지금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을 뿐, 이미 버려졌어. 윤석열 버려졌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꽁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내가 지한테 권한도 주고 자리도 주고 했던 이 새끼가 내 밀어내려고 작당질을 해?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버리자, 반윤석열 분위기, 윤석열을 버리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작당질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한동훈 지금 내쫓은 거고. 근데 한동훈은 아이씨 내가 잘못했냐? 지가 잘못한 거지? 라고 하면서 나 들어갈 거야 씨 라고 하는 거죠. 자, 분위기상 둘의 충돌은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대놓고 한동훈이 출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놈도 나왔어요. 이제 목격담 정치를 했고 SNS 메시지 정치까지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회동 정치. 누구랑 만나고 할 거다 이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자까지 나옵니다. 뭐 이쯤 되면은 한동훈의 정치 복귀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당대회에 나가서 표를 얻으려면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면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 그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그때를 역산해 보자고요. 8월 하순에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실제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6월 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당은 7월 하순쯤에 전당대회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역산해 보면 6월 초에는 한동훈이 복귀를 마쳐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지금 한동훈 편은 아니야. 시간을 늦추게 된다든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자, 한동훈 근데 참 야비하죠. 지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재명 대표한테서 찾습니다. 맨날 그렇게 이재명 욕만 하더니 이재명 대표 범죄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잘난 한동훈이가 범죄자 하는 걸 왜 따라 하는데? 등신 새끼 아니야.
그죠? 아니, 그렇게 범죄자라고 비아냥대고 욕했으면 따라하지는 말아야지. 왜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이 한계가 딱 요만 요까진 거야. 지가 필요하면은 지가 옛날에 욕했던 사람이든 뭐든 지가 안 된다고 했던 거든 뭐든 다 끌고 와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야. 얼마나 뻔뻔스럽니? 한동훈은 지가 지금 당장은 뭐 인기 있다고 복귀를 한 해 만에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얕은 수를 써가지고 뭘 하겠어요? 진짜 저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질스럽죠. 그죠? 자, 아무튼 한동훈은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윤석열은 어떨까요? 한동훈이 이렇게 복귀하게 내둘까? 예, 절대 그렇지가 않죠. 윤석열은 한동훈이 절대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한동훈이라면 질색팔색을 할, 혹은 한동훈 입장에서 질색팔색을 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앙숙이고 견원지간인 사람들을 용산으로 살살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모진 구성을 통해서 나는 한동훈하고 이제 끝났어. 우리는 각각 갈 길이 틀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장해찬의 복귀는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장해찬 같은 경우에 한동훈한테 지금 상당히 맺힌 게 많대요. 공천도 날렸고, 또 막판에 단일화하라고 그렇게 이 장해찬을 쪼았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장해찬이 지금 억하심정이 상당히 많이 맺혀 있어. 따라서 이 장해찬이 만약에 대통령실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5만 떼만 수법을 다 써서라도 한동훈의 복귀를 막으려고 들 겁니다. 지금은 한동훈 복귀를 막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데 장해찬이 복귀해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까기 시작하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이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은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팽당했다. 혹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 단톡방에 올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윤한 갈등설을 표면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계속 이 갈등을 몰래 숨기고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고, 거꾸로 이용 입장에서도 한동훈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해찬과 이용이 대통령실 참모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동훈하고 결별한 것은 물론이고, 야, 이용, 장해찬, 니들 둘이서 한동훈 복귀 막아! 니들이 막아야 돼! 라고 임무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한동훈은 복귀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복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테니까 장해찬하고 이용을 끌어넣어가지고 야, 니들이 좀 막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딱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야, 여기에 조정훈이 또 가세를 하죠. 조정훈은 사실 한동훈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아시다시피 그 찬조연설, 선거운동 유세도 많이 해줬는데, 그랬는데 이 조정훈이 한동훈을 현재 배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면 치를 떠는 이 홍준표를 만나러 가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패한 이유는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총선 백서를 지금 이 조정훈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 총선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이다. 라고 딱 규정 지으면 뭡니까? 한동훈 너 들어오지 마. 이 말이죠. 이 역할을 조정훈이 맡았고, 이 조정훈은 한때는 지가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쳐다가 일단 당대표는 접었어. 막 윤석열이 나가지 말라 했나 모양이지. 김건희가 나가지 말라 그랬나? 하여튼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성역 없이 총선 백서를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정훈이 얘기는 그거예요. 성역이 어딨냐? 한동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써야지. 왜 한동훈 잘못했다고 쓰면 안 돼? 성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윤석열도 잘못했지 라고 쓰지만 한동훈의 책임론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윤석열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라고 쓰는 거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빼고 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동훈이 잘못했다. 한동훈도 잘못이 있다.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졌다라는 내용이 한 줄만 들어가도 그건 치명타가 돼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지금 쫓아내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미 이미 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지금 지네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못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선거 패배 책임론을 그게 포함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한동훈의 선거 패배 책임론이 어느 만큼 들어가느냐, 얼마나 설명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다고?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당대회가 열려요. 아마 이 총선 백서가 나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은 그 난리를 뚫고 당대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한동훈의 정계 복귀를 윤석열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아마 이 조정훈이 만들어내는 이 총선 백서의 내용을 두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은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여기에서 한동훈이 정계 복귀할 수 있느냐,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말이 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능성, 혹시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극적인 화해를 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왜? 한동훈 대안론, 여기에 윤석열이 너무너무 빡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석열은 안 된다, 한동훈으로 바꿔야 되겠다, 선수 교체를 하자, 이런 주장이 국힘당 쪽,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와 있어. 당장 우리가 끌어내릴 수 없으니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대안을 키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수 교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쫓고 대선을 치르게 될 건데 그 대선 주자로 한동훈을 내세우면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건 뭐다? 한동훈의 입지가 탄탄해질수록 윤석열은 몰락의 날짜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솔솔 선거 전부터 나왔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 강력해졌어. 선거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때문에 선거에서 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은 오히려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동훈 고생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한동훈의 부각은 윤석열의 몰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 내가 키워줬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나를 몰아내려고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한동훈의 복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한동훈이 계속해서 바득바득 우겨서 출마를 강행한다면 아마 윤석열은 히든카드를 뽑아낼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네. 바로 아들, 딸 문제겠죠. 재밌는 거는요. 지금 뭐 법조계 쪽에서 돌고 있는 얘기 중에 부인 관련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딱히 한동훈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꽤 창피하게 참 면이 깎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들과 딸 문제, 아들 학폭 문제와 딸 입시 비리 문제는요, 치명적이죠. 지가 조국 장관을 그렇게 멸문지화를 시켰는데 지는 더하다. 지는 더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하나도 지도 나을 게 없는 게 남을 이렇게 너무 딸은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마 한동훈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윤석열 걸 또 까겠죠. 볼만하겠네요. 우리가 바라는 공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샴쌍둥이라고. 둘이를 잘라놓으면 둘 다 죽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갈라진 둘이가 서로 싸우게 생겼습니다. 우리로서는 2제2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전마들이 저렇게 싸우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따박따박 하나씩 하나씩. 윤석열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그래서 쟤네들,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쟤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의 선택지는 늘리고 저들의 선택지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지들이 싸우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한다. 싸우면 좋지.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